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학생이 되고 보니 초등학생 때 이거를 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후회되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1학년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경험담이니까 제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구나 라는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저는 이제 둘째가 있으니까 둘째를 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첫째 통해서 했으니 둘째랑은 이래야지 하는 마음이 더 생겨서 조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좀 공유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잘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했던 게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 링크도 걸어 드릴 건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 안 가고 예체능 쪽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요. 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늦게 오고요. 중학생쯤 되면 아이의 진로가 살짝 정해지다기보다는 좀 아이가 또 생각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데 예체능에 투자할 시간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피아노를 친다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요. 그동안 배웠던 수영이나 농구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런 거를 경험하게 했고 배워놨기 때문에 아이가 좀 멘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정말 잘한 게 있다면 제가 앞전 영상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사교육을 공부 쪽이 아니라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최근에 들었던 생각인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성적표를 안 준다 그러면 부모님이 따로 나이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거 역시 제가 확인하시는 방법 링크 걸어 드릴게요. 아이가 내신을 잘 받으려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그 학교 성적표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 성적이 할당하는 그런 프로포션이, 그 비율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기타 등등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친구?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본의 아니게 계속 시켰더니 중학교 때 갑자기 빚을 바라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행평가를 언제 보고 뭔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영어 수행평가 있으면 엄마랑 한번 좀 스크리닝을 해서 좀 학교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동네 친구들도 코칭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시험을 봤었으니까. 근데 저희 첫째는 오히려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엄마한테 검사 받기가 싫대요. 내 힘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속은 조금 상했지만, 왜냐면 점수 중요하니까 아이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가지고 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 믿어. 그러고 그냥 말았죠. 스케줄링, 자기 관리하는 거를 좀 습관화 시켰던 것도 굉장히 잘했던 거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됐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제 신간인 뇌를 깨우는 아침 공부의 기적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침 공부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게 그 공부 양이 컸나 봐요. 학교 다니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꾸준히 조금씩 아침 공부는 계속했고, 기존에 초등학생 때, 고학년 때 해놨던 그 아침 공부의 그 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학교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행도 차근차근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등교 전에 그 말랑말랑한 황금 같은 시간에 아침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는 집집마다 지금 난리라고 하는 집이 많아요. 중학생들은 출석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각이라던가 교복을 입으면 교복 그런 차림이라던가. 그런데 아침을 좀 여유롭게 초등학생 때 지냈더니, 그러니까 아침 공부하고 아침을 여유롭게 지내는 습관을 가졌더니, 물론 사춘기 구간이라 잠이 굉장히 많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아침 공부를 하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있던 친구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는 스스로 일어나서 잘 가더라.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렇게 깨워준다거나 정말 몸이 아파서 이럴 때 빼고는 깨워서 간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그런 거 관련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서 되게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깨우면서 막 전쟁을 치른다면서.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 아침 공부해놓은 거,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그 습관을 가져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구나. 왜냐면 그 아침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구간이 들어가면 졸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호르몬 분비가 한두 시간 후에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생 때 워낙 일찍 자 버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늦게 자더라도 막 새벽 한두 시, 막 두세 시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춘기 구간이더라도 제때 그래도 중학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학교를 제때 가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받는지 얘기를 하면 믿지 않으실 텐데 실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 구간이 들어가면 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제 말 들을 때는 그게 뭐 원래 학교 제때 가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변해요. 네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경험을 이미 해본 친구라면, 그게 습관화가 된 친구라면 어쨌든 적어도 이런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뇌아공 책 통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초등학생 때 이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회되는 점 3가지 언급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물론 코로나 시기였기도 하지만 첫째랑은 너무 아쉬운 게 그 정말 한참 여행 다닐 수 있을 시기에 여행을 많이 못 갔던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둘째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첫째가 이제 뭐 학원에도 얽매여 있고 학교 생활에도 얽매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훅 빠져서 여행을 가자고 해도 첫째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랑만, 그러니까 세 식구만 가기도 애매하고 첫째가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얘를 끌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기엔 뭐 어쩔 수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짬짬이 막 먼 거리 여행은 아니어도 뭔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둘째랑 지금 참 애매한 시기예요. 둘째랑 지금 막 엄청 열심히 여행도 가고 막 좀 여기저기 뭐 여행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좀 많은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첫째랑 그거를 많이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들 어렸을 때 여행 다녀 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중학생이 되면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벌써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름방학 때 제주도를 이제 놀러 가게 됐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재밌게 지냈는데 또 아이가 그 이후로 또 한층 성장을 한 거죠. 자기만의 생각도 뚜렷하고. 그래서 여행을 좀 더 이렇게 가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사실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어떻게 꾸겨꾸겨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안 갔던 점이 좀 아쉬워요. 두 번째는 첫째는 저희랑 동의하지는 않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뭐 수학 관련으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많은 교재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조금 좀 자신감을 가져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너무 과하게 문제를 풀이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재 다이어트를 시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문제 하나 더 푸는 시간에 독서를 했으면 더 나았겠다? 제가 영상 통해서 수수의 과가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뭐 응용 문제, 유형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몇 곱절 좋았을 텐데, 물론 저희 아이가 안 읽은 건 아니지만 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겹치는 게 좀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블랙 라벨도 풀고 A급 수학도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뒤늦게 하고요. 그래도 잘한 점이 있다면, 이거 후회되는 점인데 조금 잘한 점이 이렇게 겹쳐진다면 초등학생 때 수학학원 안 갔던 건 그래도 여전히 되게 잘했던 게 아닌가. 물론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 시간 낭비도 있었지만 학원에 오히려 더 묶여 있었으면 더 시간이 부족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서도 어쨌든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학 문제집은 다이어트를 시키되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건 관련된 책을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다독 플러스 정독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요.
네, 독서입니다. 독서. 저희 아이는 사실 영어 원서도 진짜 많이 봤다고 생각했고 그 영어 원서 읽었던 시기에 국어책을 굉장히 시시해하면서 안 읽었어요. 한동안. 그 공백이 좀 다름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원서 뭐 퍼시 잭슨이라던가 그러니까 릭 라이어든 작가의 책이라던가 트위티 서덜랜드의 윙스 오브 파이어라던가 막 해리포터는 조금 더 앞전에 읽었구나. 하여튼 그런 다양한 책들을 읽었죠. 진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어서 좋았긴 한데 국어책을 그때 많이 안 읽어놓은 것도 아쉽고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국어책을 좀 읽으려는데 그래도 비동서 클래식스는 읽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 완독은 못했거든요. 계속 해나가면 되지만 중학생이 되니까 아이가 읽고 싶은 그 부류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이 책도 좋아 저쪽도 좋아 하더라도 어렸을 때처럼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등학생 때 영어책도 중요했지만 좀 국어책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쓸 걸. 그래서 국어책, 영어책 진짜 비율을 잘 가져가야지 전략을 짜고 있어요. 물론 부모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네, 독서가 아쉬워요. 뭐 부모 욕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네,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좀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 때는 그게 그래도 좀 더 저학년, 중학년 때는 됐는데 고학년, 6학년 때부터는 되게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 나가면서 중학생이 되니까 좀 진짜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꼬시고 있어요. 네, 계속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또 완전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래서 많은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책을 구매해서 아이에게 추천한다고 주기도 했어요. 저는 원서로 읽었는데 우선은 번역서로 구비해 놨습니다. 책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네, 정말 좀 엄청난 책입니다. 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부모님들 특히. 중학생이 되면 국어 시험 중에 기말고사 이런 것도 있지만 수행평가가 있어요. 글 쓰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독서가 좀 뒷받침된 친구들은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연히 차이가 난대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친구는 책류가로 이제 성장한 친구로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아니구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 독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독서의 힘을 믿거든요. 지금 동네에도 스몰 국어 학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니까 가정에서 같이 좀 독서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겨울방학 때 정말 도전, 같이 다양한 책들을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중학교 1년 또 지나가 보니 초등학생 때 잘했던 거 하고 좀 후회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어요. 예비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 좋은 정보 나눔, 생각 공유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